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중에서 제7장 인간관계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덕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하와이 인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거기 나온 분들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몇몇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영상에서는 김노디라는 그 여성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봤으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노디가 불륜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백년전쟁 영상이 해서 그것을 해명하는 영상을 준비해서 지난번에 내보냈었죠. 그 주인공인 김노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노디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돌아가셔서 74살까지 사셨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나이 차이가 23살 아래입니다. 이왕 김노디가 23살 아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 여사랑 결혼을 하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1900년생, 김노디보다 2살 아래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25살 차이가 나는 여성을 이제 장가를 들었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1992년에 돌아가셔서 1900년생이니까 92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맺고 있는 여성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박씨 부인이라고 알려진 본명이 박승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5년생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집안의 중매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박씨 부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태산이라는 이름, 그래서 영어로는 태산아 부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까지도 아예 이름을 붙여서 태산이 이름이 태산아로 돼 있어요. 이태산인 거죠, 이름이. 그리고 이태산이 이제 아명이고 실제 이름은 이봉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처음 갈 때 독신으로, 그러니까 혼자 가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은 서울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학 생활에 자리를 잡고 이 태산아를 미국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혼자 호라비가 이 태산아를 키우다가 얘가 이제 병에 걸려 죽어요.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만 8살 때래.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거는 1898년이고 죽은 해가 1906년이라 만 8살이 되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병사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들하고는 그렇게 아픈 관계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박씨 부인하고 결혼한 것은 1912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치하가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박씨 부인하고 이혼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독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여자, 정식으로 이제 법적인 관계를 맺은 분은 박승선, 박씨 부인하고 이제 프란체스카가 있고, 연문서를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퍼뜨려서 김노디라는 여자하고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김노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선 하와이 초창기 이민 온 집안의 딸이에요. 1905년에 하와이로 집안 전체가 이민을 옵니다. 김노디 집안이. 그래서 이제 김노디가 만 7살 때 이민선을 탄 거예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와서, 물론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셨을 테고, 어머니는 요새 말로 알바를 하면서 아마 돈벌이에 종사하셨을 거고, 김노디는 이제 하와이 한인들을 많이 도와준 게 이제 미국 감리교 선거회잖아요. 특히 신도회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이 김노디도 예외가 아니어서 감리교 여선교회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 그러다가 이승만이 한인중앙학교 교장이 됐을 때 1914년입니다. 그때 김노디는 16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처음 만남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온갖 추천서 쓰고 온갖 주선을 해서 이 김노디를 오하이오주에 있는 우스터 고등학교라는 데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스터 고등학교에 1914년에 전학을 한 다음에는 1916년이 되면서 오벌린 대학교의 정치학과에 입학을 해서 1916년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4월 달에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 대회를 하죠.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태극기 휘날리고 막 그러는 사진. 필라델피아 한인 대표자 대회에 이승만과 같이 이제 참여해서 김노디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신한민보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좀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리그 오브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인 그 외국인들, 미국인들 그 단체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그 다음 해인 1919년 다음 해인 1920년에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시카고에서 볼 일이 있어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에 이승만도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죠.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그걸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만법 위반이다. 나이 들은 남자가 젊은 여자랑 뭐 불륜 관계에 여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이민국의 수사관이 이제 두 사람을 다 신문을 해서 조서를 꾸민 게 있습니다. 그 조서에 보면 김노디하고 조사관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승만하고 김노디는 같은 칸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옆자리에 앉았거나 위아래에 앉았거나 기차 차량에 다른 칸에 타고 갔다.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나서 보니까 이승만이 같은 기차에 타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여행하는 내내 자기는 다른 미국 사람하고 같은 칸에 있었다.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랑 뭐 연락처를 다 주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라. 라고 하고 이제 조사관이 연락을 해봤겠죠. 그래서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소란이 벌어진 것을 이제 이민국이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승만하고 김노디는 누군가 신고한 만법 위반 신고한 것에 따라서 조사를 했더니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난 수사 기록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김노디는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을 해가면서 굉장히 이제 한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했겠죠. 그리고 1922년에 호놀룰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학원의 교사가 되죠. 이승만이 세운 학교. 그리고 하와이 대학생 대연합회, 이래서 하와이에 있는 대학생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1924년에는 한인기독학원 기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디, 도라, 김해김이라고 해서 그 김씨 성에다가 김해, 자기 본까지 이제 넣은 김해김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7년이 되면은 다시 시카고에 가서 이병원, 이라는 윌리엄 평원리, 영어로는 윌리엄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 분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병헌이라는 분이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 본인이 이제 결혼은 무효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병헌하고. 그런데 그 잠깐의 결혼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간에 이제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위니프레드 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이 위니프레드 리가 1928년생이에요. 1928년생인데 이 위니프레드 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서전이나 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닮았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딸이다. 그런 소문을 자기는 많이 듣고 자랐다라는 얘기를 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김노디가 이승만과 무슨 불륜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이병헌과 밀월기간에 애를 가진 것이죠. 이병헌의 딸인데, 그리고 그 윌리엄 리는 김노디랑 결혼 생활이 너무 짧게 끝나고 1년 후에 1928년에 프리실라 최라는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 윌리엄 리는 그래서 한국 친후회, 북미 대한인 학생총회 이런 데 활동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짐작하기에는 그 윌리엄 리, 그러니까 이병헌, 김노디랑 잠시 결혼 생활을 했던 남자와 김노디가 이제 한인들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돼서 둘이서 좀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했다가 금방 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이 되면은 노디 김은 한인 기독학원 교장을 하는데 그때 상처한 손승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손승윤이랑 쭉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한참 가서 1953년 이때 김노디를 이승만 대통령이 외자구매청장이라는 이제 국가 공직에 임명을 해서 2년 동안 거기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손승윤과 같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살다가 1955년에 일을 마치고 하와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쭉 살다가 1972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 197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지만 비석이 없었어요. 지금은 가면 비석이 그래도 제법 큰 게 그 국립묘지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가면 서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비석을 이제 하와이에서 그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비석을 세워놓고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 비석 세우는 단체의 활동을 김노디가 주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석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노디란 분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어렵게 이민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한인 교육 사업의 뭐 일종의 수혜자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굉장히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였으니까 굉장히 귀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그런 덕분에 오하이오주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오하이오주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한인들의 독립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그 위니프레드의 아버지와 잠깐 만나서 위니프레드라는 딸을 얻고, 그 딸이 근데 이제 그 아버지랑 헤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혼자 사니까 막 별 소문을 다 듣고 자랐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손승이란 분이랑 결혼을 해서 노후를 평탄하게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실 때 외자 구매청장이라는 이제 공직도 김노디에게 한번 맡기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석을 하와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세워서 서울로 보내는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신 고마운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